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존 추세라고 요즘 제가 이제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추세라는 건 주식이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를 기존 추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신에 이제 기존 추세가 너무 오랫동안 급하게 지속이 돼서 이제 속도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할 수 있겠지. 네, 혹시나 방향 전환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 정도는 좀 가져볼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근거는 없다고요. 음봉이 나와야 하락하는 거고 양봉이 나와야 올라가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 추세가 굉장히 둔화가 됐지만 일단 기존 추세대로 간다. 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말씀드렸죠. 움직임이 증시의 상승이 너무 둔화되고 금리의 하락이 달러의 하락이 너무 둔화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움직임은 일단 잘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막 뚜렷하게 결정이 되고 그러진 않은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존의 추세 이건 계속 유지, 그죠? 느리지만 가고 있고 느리지만 가고 있고 느리지만 가고 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쐐기형 패턴이라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어떤 상승 쐐기형,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 끝으로 모이고 있는 이런 거. 그 외에 금리나 달러는 물론 이제 자산에 따라 모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은 되는 것 같아요. 금리나 달러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락 쐐기형,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질적인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큰 차이가 없겠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모였다라는 특징, 그죠? 이거. 또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우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패턴에서 잘 드러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금리와 달러는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 속도가 둔화가 되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뭔가 모여들고 있다, 이런 거,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자꾸 시장의 움직임을 줄이고 좀 차분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에너지가 누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으니 이 에너지가 어딘가 터져 나올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강하게 터져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당장 방향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방향성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방향성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쐐기형 패턴에는 이 에너지가 급격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다음날부터 폭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폭락했다가 의외로 오른다거나, 물론 속임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속임수의 등장이 굉장히 많은 게 저런 쐐기형 패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충분히 보고 확인하고 움직일 그런 필요가 좀 더욱더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맞긴 하죠. 그래서 보편적인 투자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좀 구경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 후반에 이제 미국의 PC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벤트니까 이거 발표가 돼야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쐐기형 패턴이 진행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압력이 너무나 이미 많이 차버렸기 때문에 사실 PC 지표 발표 전에도 얼마든지 각종 핑계를 잡아대서 시장을 들쭉날쭉 미리 움직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비상근무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밤에 조금 좀 더 깨서 보고, 혹시나 갑자기 오늘 밤에 압력이 터져 나오면서 변동성이 터지는 거 아니야? 혹시나 오늘 밤에도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피곤한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비상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렇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야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언제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한치 앞이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언제나 한치 앞이 보였냐마는 지금은 더욱더 이게 뭐라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비유를 좀 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왜 길거리에 걸어다가다 보면 식당 뒤편이나 이런 데 큰 가스통 같은 걸 가끔 가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가스통들이 있는데, 이런 가스통 압력이 많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고압 가스통 아닙니까? 이런 가스통 옆에 가까이 가면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죠?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는 이런 고압의 이런 상황 주변에는 안 가는 게 어쨌든 안전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주변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데 주변에서는 항상 그래서 뭐 금연이라고 써있기도 해요. 담배 피지 말라고 써있기도 하죠. 위험한 공간이니까.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가스통 옆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뭔가 내가 막 지금 뭔가 미리 움직이는 거는 일종의 나는 이 가스통이 구체적으로 터진다면 어디서 터질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베팅하는 것과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른쪽 옆구리에 빵꾸가 날 거야. 아니면 뭐 왼쪽 구석에서 빵꾸가 날 거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근데 쉽지가 않죠.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인이 못 하는 게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뭐 일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진짜 프로들은 이런 데서도 뭐 통계적으로 보니까 뭐 가스통이 폭발할 때는 뭐 주로 밸브 있는 데가 뭐 터지더라 아니면 뭐 용접한 데가 터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뭐 통계를 내면서 이렇게 접근도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가스통은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위험물 관리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죠. 전문가들 뭐 예를 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와서 이런 건 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언젠가 이게 압력이 터져 나올 거란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탁 터져 나오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디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거죠. 맨 처음에 예를 들어 가스통이 터진다라 생각하면은 큰 소리와 함께 막 그 불규칙한 방향으로 압력이 새어 나오겠죠. 그러나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은 여기 쌓여있던 강한 압력이 안정이 되면서 어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게 보이는 순간 그때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스통에 지금 비유를 드리고 있는데 딱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스통 옆에 함부로 가는 게 아니다. 가스통 옆에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터져 나올 때는 속임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맨 처음에 터져 나오면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안개가 걷히면은 이쪽으로 뭐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된다. 그때 움직여도 사실 늦진 않은 겁니다. 아니면은 뭐 미리 막 어떤 뭐 소리가 난다거나 어떤 미리 뭐 어떤 그 사전 신호가 등장할 수도 있긴 있어요. 전 사실 이제 그런 걸 노리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 것도 좀 노리고 있긴 합니다. 가스통 너무 주변에 다가가지는 않으면서 혹시나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급변해서 여기서 막 주식시장이 갑자기 대폭등을 해. 그러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방향전환, 어떤 하락으로서의 또 시그널도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한편으로 이런 속임수가 등장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이렇게 뭐 급등을 하거나 그러면 하방 진입을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하면서 이제 밤에 매일 지켜보고 있는데 네, 이런 신호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뭐 가스통에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 밸브 쪽에 소리가 났다. 그럼 밸브 쪽에서 터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시나 뭐 이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밤마다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로서는 저 맨 처음에 저게 어디로 어떻게 터져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몸살이고 있자.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히 기존 추세는 유효합니다. 기존 추세.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그 추세가 바뀌지 않았고 계속해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움직임이 정체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처럼 뭐 이런 거예요. 뭐 연준 내년 중반 금리 인하 전망이다. 뭐 연착륙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뭐 미국 경제가 좋다는 이슈들 뭐 예를 들면 블랙 프라이데이니 아니면 뭐 그 어젯밤에도 또 뭐 할인 행사한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매출이 좋았대거니 그래서 뭐 미국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소비가 좋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쉽게 빠지지도 않고 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더 이상 이제 위쪽으로 좀 제한적인 근데 이미 많이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더 이상 어떤 뭐 재료가 없어서 그런지 이 정도 재료로는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서 그런지 일단 이렇게 좀 움직임은 굉장히 정체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아침 영상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부분이라 한 번 좀 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MMF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잔액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주식과 채권의 강세 신호가 맞긴 맞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MMF라는 게 갈 데 없는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갈 데 없는 유동성.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목적지를 찾지 못한 돈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채권시장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높은 이런 돈들은 장차 주식과 채권시장의 강세 신호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이 세상의 핵심이다. 금리가 금융시장의 핵심이다라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예전 같은 제로금리 시대였다면은 이런 움직임이 그대로 이제 증시와 채권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제로 금리 시대가 아니죠. 5%가 넘는 기존 금리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굉장히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을 랠리를 했죠. 또 그리고 최근에 주식 시장이 몇 주간 엄청나게 랠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야, 그러면 그만큼 많은 돈들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으로 들어왔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주식 시장이 올라왔고 채권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시가총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MMF는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면은 이건 진짜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MMF가 많다라는 게 이게 무조건 주식과 채권의 강세 신호냐라고, 무조건 이게 주식과 채권의 강세 신호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유동성이 너무나 많긴 해요. 그죠? 오히려 지금 이런 점들은 인플레가 안 잡히는 주요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듭니다. 이게 유동성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갈 데 없는 돈들이 자꾸 시중에 자꾸 시중에 돌면서 이게 자꾸 인플레만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 좀 한번 좀 더 해보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쭉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오늘 밤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 별로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엔 그래요. 뭐 하우스 프라이스, 뭐 주택 가격 지표 이런 것들 나오는데 별로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 보이고,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경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뭐 자신감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 나오는데, 소비자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사실 별로 그렇게 이미 시장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발표된다라는 거 알고는 있자고요. 또 그리고 7년물 국채 입찰이 또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어차피 이게 지금 일단 변동성을 좀 단기적으로 죽이는 방향으로 좀 당분간 시장이 좀 몸살이는 이런 어떤 쐐기형 방향으로 몸살이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뭐 일단 PC 프라이스 인덱스 발표까지는 계속해서 일단 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정도 하면서 일단 지켜는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오늘 밤에 참고적으로 알아는 놓자고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이제 수박 겉핥기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뭐 비교적 잘 마감했네요. 그죠? 근데 뭐 이게 며칠간 있었던 일들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제자리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 증시부터 좀 잠깐 보시자면, 중국 증시 뭐 조금 빠졌다가 어제 빠졌다 다시 올랐다. 중국 증시는 일단 중요한 자리를 어제 붕괴시켰는데 아직 회복은 안 됐네요. 그래서 여전히 아래쪽으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애매하죠, 그죠? 그 어떤 뭐 중츠 그룹인가 뭔가 뭔가 뭐 그런 그룹이 망한다면서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건설사 무담보대출 그 이슈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도 애매해요. 지금 이제 어떤 그 전 세계 금융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미국 금융시장 눈치 보면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이런 이 하락 압력을 완전히 다 벗겨내지는 못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위안화 볼까요? 위안화도 뭐 그냥 박스권이죠, 그죠? 아직까지 특별한 거 없고, 다만 여기 하방 경직성 나올 만한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지력은 보이는데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야 의미 있게 어떤 의미가 생기는데,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하락 중 기간 조정,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중요한 지지선이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방향성을 잘 안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어딘가 계속해서 저항을 얘도 누적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서 일주일, 2주일 가까이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 상승이 매우 둔화됐다. 그죠? 여기가 중요한 전고점인데, 이게 이제 넘어가는 정석적인 뭐 일단 그런 그림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일단 중요한 지지선도 붕괴된 거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애매합니다. 다들 그냥 숨죽이고 있죠. 달러 엔 환율 볼까요? 얘도 뭐 똑같아요. 얘도 뭐 대략적으로는 박스권 148, 150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입니다. 물론 얘도 하방 압력이 강하죠.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뭐 방향성은 없다. 어떤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은 좀 잘 없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지력이 있는 실질적인 좀 그런 자리라 가지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어떤 하방 압력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유로화 덕분에 유로화가 잘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죽고 있는 게 맞긴 맞는데, 얘도 사실 그 좀 중요한 자리를 아직 완벽히 탈출하지 못해서 중요한 자리 부근이라 좀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움직임은 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유럽 증시는 이게 어떤 쐐기형을 보이고 있다.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얘도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킨 건 아니라, 중요한 자리라면 뭐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 이날의 종가 17일날 종가 정도가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리 붕괴시킨 것도 아니니까 상승 중 눌림이죠. 정석적인 대응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눌림 나왔으니까 매수죠. 눌림시 매수. 더 올라간다라고 매수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눌림시 매수, 이게 매력적인 가격이냐? 솔직히 이거 빠졌다고 매력적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게 좀 아니죠, 그죠? 매력적이라면 뭐 충분히 이 정도까지 내려오거나 그럼 좀 매력적이겠다. 근데 이 정도 빠졌다고 매력적이라고 이거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기도, 사실 눌림시 매수가 굳이 따지면 정석적인 대응은 맞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하고 다른 것도 그냥 쭉 살펴봅시다. 오늘 뭐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좀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뭐 97원 부근에, 또 그리고 어떤 직전 저점 뭐 이런 중요한 지지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전히 어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쪽 가격대 부근에서 어떤 의미 있는 지금 중장기적인 저점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환율 나 아래쪽으로 더 갈 거야, 원화 강세 간다라고 이야기는 목소리는 높여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이 실질적인 움직임은 잘 없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죠. 다른 자산들도 뭐 비슷합니다. N1 환율 뭐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사실 뭐 N1만 보면 될 것 같아요. N1만. 사실 이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가장 강했었기 때문에, 엔화 보시면 얘도 뭐 지금까지 특별한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이 월봉인데요. 지금 이거는 월봉 단위로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력일 굉장히 의미 있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그런 거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여길 넘어가면, 여길 돌파 한착하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인데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서 얘도 결국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하여튼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가장 강세를 보였는데, 얘가 일단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앞으로 좀 원화 약세가 좀 전반적으로 오는 거 아니냐.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결국 그 원화가 약세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히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엔화가 가장 약했거든요. 그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가장 강했는데, 그 엔화가 가장 약했는데, 아무튼 얘가 이런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 좀 그죠? 어떤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어떤 전환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어떤 그런 전환의 기대감을 가지긴 하는데, 어떤 뚜렷한 증거는 없죠. 여길 넘어가야 뭐 전환 이야기 하죠, 그죠? 넘어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애매한 시간이다라는 거 쭉 확인했습니다. 아, 금융시장이 열심히 뭐 매일매일 뭐 하고 있긴 한데 별 의미 없는 짓들만 하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솔직히 이쯤 되면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게 지금 얼마예요? 지금 여기가 338 정도, 선물 338 정도 되는 부분이 어떤 저항인데, 여기를 지금 몇 번째 돌파 한착 시도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번 자주 올라왔으면 사실상 돌파 한착 한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좀 그죠? 보이는 대로 보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일단 주식시장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건 맞다. 그건 맞습니다. 코스닥도 뭐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이게 맞는 거고. 근데 뭐 보이는 대로 좀 믿기가 좀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관리나 잘 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뭐 콜옵션 쪽에 뭐 개인들의 이런 매수 베팅이 좀 많아지고 있고, 옵션 수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시장의 좀 과열 조짐이 어쨌든 좀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어서, 이런 건 별로 상승에 우호적이진 않은 조건들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는 있다, 그죠? 그래서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 하여튼 더 가겠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더 갈지는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시간이나 잘 보내자, 뭐 맨날 그 이야기예요.
미국 증시 뭐 혹은 이제 뭐 금리 베팅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좀 밤에 좀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좀 쓰셔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개인적으로 조금 좀 생각이 있긴 해요. 오늘 밤에 이제 왜냐면 그 10년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들이 대부분 다 어떤 중요한 자리까지 중요한 지지선 부근,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매수세를 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란 말입니다. 가격이 물론 아직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인 건 우리가 아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서 바닥을 한번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력인 건 아는데 여기가 지지선인 건 아는데 의미 있는 근데 지금 의미 있는 매수세가 없는 것도 알긴 아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찬스인지 싶어서 좀 잘 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중바닥형 만들어낼 가능성이 뭐 있으니까 일단 좀 열심히 좀 볼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금리 상승에 베팅할 생각도 뭐 조금은 있다. 상황 봐서요. 상황 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상황 봐서 그렇습니다. 좀 다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여전히 뭐 옛날에 그런 생각들 변함은 없습니다. 한동안 너무 금리가 이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예전에 금리가 높아졌던 때 이때의 공포는 우리가 또 싹 다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지금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월봉인데 그죠? 10년물 국채금리 월봉인데 한 지난 3년간 금리가 쭉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금리의 이런 3년간의 상승 추세가 쉽게 끝날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어요. 이 확인은 한 건 있죠. 분명히 확인은 했습니다. 야, 5% 부근은 야, 심심치 않은 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긴 알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이게 아직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파월 의장도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죠?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투기적인 측면에서 3년간의 상승을 이렇게 끝낼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5% 부근에 가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오버슈팅 같은 거 충분히 한 번쯤 더 나오면은 그럼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끝나지 않겠냐. 이 완전한 그 3년간의 금리 상승기가 그래야 끝나지 않겠느냐. 금리에 엄청난 대폭등 오버슈팅을 한번 봐야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밤에 뭐 제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미국 증시 슬슬슬 꺼지고 있기는 한데 그냥 선 몇 개 그어 놓으시고 잘 보세요. 어딘가 붕괴시켜야 붕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 증시 대응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어딘가 중요한 자리가 붕괴되면은 우리는 이 시장이 급락할 걸 알아요. 그러면 붕괴되면은 뭐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상황은 약간 이제 위쪽에 상승이 둔화된 상황이라 상승으로의 탄력도 좀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분봉상 이렇게 엄청난 윗꼬리가 이렇게 한 번씩 달린다면은 그렇게 달린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는 이 아래쪽으로의 변동성을 위한 그런 폭등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비상근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이게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미리 움직이면 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이야기한 그대로 일단 경계근무를 쓰긴 쓸 거다라는 겁니다. 선 두 개 딱 그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잘 보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